목숨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2007년 울산.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가 극성이던 1월의 어느 날. 자, 한 달 동안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진우는 생애 첫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고 여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도 방학 동안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아니요. 다음 학기에 학비에 못해야죠. 보자네.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안쓰러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누구보다 지극한 진우. 그런 진우가 오늘은 첫 월급 기념으로 어머니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엄마, 오늘 되게 춥죠? 집에 밥 있는데 뭘 사준다고 추운데 나오라 그래? 에이, 아들이 첫 월급 받았는데 축하 파티는 해야죠. 우리 외식한 지도 오래됐고. 아이고 그래 오늘 아들 덕에 호강 한번 해보자. 응. 아, 근데 엄마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 고기 먹을까? 아니 조개구이 어때? 조개구이? 응. 좋죠? 미국이 최고예요. 아, 가요. 응 그래.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 식당의 조용한 방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좋다. 바닥이 차다. 난방을 안 하나 봐. 그러게. 우리 엄마 감기 걸리겠다. 이때 조개탄이 담긴 화로를 놓아주는 종업원. 저기요, 여기 난방 안 돼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네. 아얘 이거 안 된다. 손님이 오시면은 방에 네. 활활 타오르는 조개탄은 금세 한기를 잊게 해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어느덧 뜨겁게 달궈진 화로에 숙쇠를 얹어놓고 그 위에 조개를 하나둘 올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비린내가 많이 나네? 이거 싱싱한 거 맞죠? 에휴, 그럼요. 저희 양심 팔면서 장사 안 해요.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진우는 비릿한 조개 냄새가 영 미심쩍었습니다. 자, 이제 잘 익혀 드시면 됩니다. 문은 꼭 열어놓으세요. 그렇게 종업원이 문을 열어둔 채 나가고 바람 많이 들어오는데 문 닫을까? 연기 나는데 문 닫으면 안 되잖아. 어? 쌩쌩 잘 돌고 있는 환풍기. 한풍기 있네. 환풍기를 발견한 진호는 혹여 찬바람에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돼 문을 꼭 닫게 됩니다. 얼마 뒤 조개들이 서서히 입을 벌리며 맛있게 익어갈 때쯤 이제 먹어도 되겠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바짝 익혀 먹자. 끝내 의심을 털어버리지 못한 진호는 조개에서 나온 국물을 모두 따라버립니다. 괜찮아 겨울이라 탈날 일 없어. 그런가? 너무 익으면 질겨. 이내 조개구이를 맛있게 먹기 시작한 맛있다. 모자. 피부치라고는 단 둘뿐인 단촐한 가족이었지만 진우와 진우 어머니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조개구이에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한 잔 받으세요. 아, 보기 좋네요. 아휴 우리 진우가 다 컸네.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까지 따라주고. 자 우리 아들도. 건배. 이렇듯 소주도 한 잔씩 곁들여 되게 마시며 좋은데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무슨 모자.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꼬박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진우 모자를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 바로 이 순간 닫혀진 방 안에선 진우 모자가 쓰러져 사경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손님 호출에 방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한 종업원이 방문을 열었고 맥없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 놀란 종업원의 재빠른 신고로 현장에 곧장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진우 모자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들의 사이는 조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물론 조개탄을 피우고 있던 좁은 방에 문을 닫은 게 크나큰 실수였지만 특이한 사항은 환풍기를 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망에 이르는 4시간에서 5시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불과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 그것은 단시간 내에 이들의 체내로 흡수된 일산화탄소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유독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진우 모자의 몸속을 가득 채우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안에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한 4시간 정도인데 2시간 안에 사망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지? 저는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흘려보냈을 만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너희들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답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해봐요. 야. 내가 나가볼까? 그렇죠. 저희 집이요 예전에 그 아궁이에 불을 뗐었거든요, 중2 때까지. 그래서 나무로 많이 불을 떼서 아는데 나무에 불을 태울 때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번개탄이나 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불을 떼다가 몇 번 급격하게 가스를 마셔갖고 정말 호흡 곤란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말인데 갑자기 말로 와요. 그래서 말인데요. 분명히 방에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옛날 집도 생각해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됐거든요. 환풍기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정답은 쥐가 막 거기 떨어져. 정답은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조개 있는 그 물을 제 거예요, 이게. 부었죠. 제 거예요. 네, 저도 그거예요. 저기요. 연기 없이 올라왔잖아. 예. 제가 먼저 갈게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답이에요? 확실합니까? 하나 바꿔요. 내가 먼저 맞춰도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이거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나 생각났어. 그래, 일로 와보세요. 우리 한 번씩 다 하죠. 근데 이승원 씨 먼저 하면 안 돼요, 제가? 홍철 씨, 내게 답인 것 같아. 내게 답인 것 같아. 방송 좀 열심히 하세요. 제가 확 떠오르겠어요. 확. 나 하나 이거 되게 짧게 할게요. 나도 떠올랐어. 모자지간인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그 화생방 그 가스 사고 이럴 때 어떻게 바짝 밑으로 안 눕잖아요. 근데 아까 조개탕을 먹으면서 모자지간이라고 내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서로 먹여줄 때 이러잖아요. 조개를 먹을 때는요 이렇게 먹으면 크게 호흡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치잖아요. 옛날에 연탄가스에 막 지시 되시는 분들도 주무신 습관 보면은 맞아. 물을 많이 봤잖아요. 진짜 불편한 공간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양이 많았던 거지. 입을 크게 벌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국물에 그건 아니에요. 정답은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 그래서 호흡을 좀 크게 들이마셨던 그 행위. 그럼 만약 애인 사이였으면 더 빨리 사고가. 그렇죠. 애인 사이는 거의 막 다정하면 입이 다정하지. 찢어지니까요. 정답! 이게
아니면 이게 하나네. 예. 이게 아까 제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이게 처음에 이 조개탄이 들어올 때 까맣게 달궈져 있더라고요. 고기 불판도 쓰던 불판을 쓰면은 고기를 똑같이 구웠을 때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거든요. 이거를 조개탄을 재탕 삼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수원 씨 말씀대로 그냥 얌전히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효자가 안마를 해드린 거야. 아들이 이 부모님 이 안마를 눕혀놓고 해드리니까 가스는 아래로 계속 깔리죠. 자꾸 안 눕겠다는데 이 어머니 눕혀갖고 거기다 주물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막 주물르고 시원하니까 막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숨 잡고 왜 가빠지죠 이러면서 이거는 땜새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사용한 조개탄과 그 협상공원에서의 이 거친 안마. 그럼 이제 한석준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답 맞아요? 아니요, 제가 같이 우리가 반응 맞춘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답은 그렇게 빨리 반응 하시면 맞추니까. 어떡해요? 그건 진짜 정답이거든요. 오늘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정답이죠. 중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불완전 연수 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과. 저도 이과. 역시 인정, 인정. 엘리트다, 그런 거 선수 씨. 그거 와. 아니었어요? 손흥수 씨가 하세요. 아니 그냥 같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불완전하게 타게 되면 많이 발생하는 게 일산화탄소지 않습니까? 예? 조개에 쌓여 있는 그 물을 전부 다 이 밑에다 부었습니다. 바싹 익히려고. 그런데 조개탄은 물에 젖기 시작하고요. 대부분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면서 평소보다 수많은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 들어갈게요. 물이 이렇게 자꾸 근데 젖어서 진짜 정답 조개탄이 같다.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평소보다 많이 배출됐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첫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은 기념으로 어머니와 조개구이를 먹게 된 진우. 추위 때문에 식당에 방문을 닫았지만 대신 환풍기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시간여 만에 진우 모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단시간에 많은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조개구이를 한창 맛있게 먹고 있던 그때 엄마, 조개구이에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한 잔 받으세요. 달궈진 조개탄 화로독에 따뜻한 데다 술까지 마시기 시작하자 둘은 서서히 나른해져만 가는데 참 분위기 좋아서 이리 줘봐요, 엄마. 혹시 모를 식중독 걱정에 바짝 익혀먹을 심산으로 조개의 수분을 모조리 따라버리는 진우. 조개 많지 않은데도. 바로 이때 조개에서 흐른 물이 조개탄으로 스며들었고 젖은 조개탄에서는 평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방안은 삽시간에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게 저렇게 되나요? 하지만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진운의 모자. 작은 환풍기가 돌고 있었지만 그 많은 일산화탄소를 다 빼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들은 급속히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가는데 술을 너무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가 어지럽고 그냥 머리가 아프네. 나도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술 괜히 마셨나 봐. 안 되겠다. 아하. 조금 누웠다 가야지. 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차라리 바람 좀 쐬고 오시지. 저때 나오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술 때문으로 오인한 모자. 이걸 사이다라는 시키는 일산화탄소 자유의 중독 시간을 증상인 졸음과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시작으로 심각한 구토와 경련까지 진행됐지만 아무도 방안의 상황을 몰라 죽음에 기쳐 일산화탄소만이 계속해서 방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개탄이 젖었을 때 더 빨리 더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개구이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 조개탄이나 번개탄 그리고 숯 이것들은 불에 탈 때 일정량의 일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 만약 겉표면이 적게 되면 연료에 막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이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시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심해져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더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진우가 조개의 물기를 따라버려 조개탄을 적셨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그러한지 넘버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명 비닐을 이용해 똑같은 크기의 방 2개를 만들고 같은 양의 조개탄을 동일한 모양의 화로 2개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 위에 석쇠를 얹어놓고 오른쪽 화로에만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그리고 싱싱한 조개 역시 각각 같은 양을 준비해 왼쪽엔 석쇠 위에 곧바로 조개를 올려놓고 오른쪽엔 프라이팬 안에 조개를 가지런히 담습니다. 이제 실험맨들은 이것을 양쪽 방 안에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 동시에 조개탄에 불을 붙이고 조개가 잘 익도록 세팅을 한 뒤 방을 나옵니다. 처음엔 양쪽 방의 일산화탄소량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약 10분이 지나자 왼쪽 방에 석쇠에 올려진 조개가 서서히 익으면서 물기가 새어나와 조개탄으로 떨어지기 시작. 그러자 잠시 후 조개탄이 젖은 왼쪽 방의 일산화탄소량은 마른 조개탄인 오른쪽 방보다 약 2배나 높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더 많은 연기가 피어오른 왼쪽 방. 실험을 끝내고 석쇠 위의 조개들과 프라이팬을 모두 걷어낸 후 각각의 석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듯 왼쪽은 조개 국물이 넘쳐 떨어진 자국이 뚜렷합니다. 조개탄이나 숯이 젖게 되면은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게 되어서 젖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더 빨리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에는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방문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하였다면 방 안의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서 단시간 내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이 되면 45분 안에 두통, 현기증,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2시간 안에 실신하고 3200ppm이 되면 10분 안에 두통과 현기증이 오며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12800ppm이 되면 보통 단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일단 소량이라도 마셨다 하면 중독을 일으켜 기억력 감퇴, 시력, 언어장애, 마비 등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섭네요. 따라서 조개탄이나 숯 등의 연료는 되도록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도록 무조건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또한 조개탄 같은 연료는 잘 건조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조개구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하는 경우에는 석쇠에 은박지를 싸서 사용하거나 물기가 연료에 떨어지지 않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발견하면 재빨리 환자를 실외로 옮겨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하고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119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예, 119죠? 밀폐된 실내에서 시작된 조개구이. 조개의 물기를 무심코 조개탄에 따라버린 결과 젖은 조개탄에서 삽시간에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돼 단 2시간여 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진우 모자. 색깔도 냄새도 없이 찾아드는 죽음의 기체 일산화탄소. 당신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살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에 그 많이 오시는 경우가 밀폐된 공간에 그 설치된 그 순간 가스 온수기 같은 거 있죠. 특히 이제 그 완룸 같은 게 늘어나면서 그 욕실에만 가스 보일러를 순간 가스 보일러를 설치해서 샤워하시다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실내에서 이런 연료를 쓸 때는 반드시 환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